나 재혼 하려고 한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새 아이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막내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15초. 저는 오늘 재혼을 하겠다고 자식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날 어떻게 볼까? 식탁에 마주 앉은 새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게 무서웠습니다. 큰딸 지연이는 43, 둘째 아들 준호는 40, 막내 수진이는 38.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어엿한 어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된 아이들의 판단이, 그들의 눈빛이. 아빠 무슨 일인데요? 큰딸이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제가 새 아이를 동시에 집으로 부른 건 아내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나 재혼하려고 한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식탁 위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 아이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말없이 저만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막내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역시 화나겠지, 엄마를 배신한다고 생각하겠지.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준비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혼자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덜 충격일까?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꺼내고 나니 준비한 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식탁을 짓눌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가장 무뚝뚝한 둘째 아들 준호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제야 말하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1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도 없는 사람이 폐암에 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간접 흡연일 수도 있고 미세먼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저는 남았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2012년 1월 23일 화요일 새벽 4시 17분 중환자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통해 간신히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나 없어도 잘 살아요. 무슨 소리야?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재혼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혼자 사는 거 당신 못해요. 나 알아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빨래도 대충 하고 그렇게 살다간 금방 아파요. 여보, 지금 무슨 약속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해요. 내 눈치 보지 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당신은 나을 거야. 우리 같이 늙을 거라고. 하지만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당신 너무 외롭게 살지 마요. 사람은 혼자 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날 새벽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약속하지 못했습니다. 재혼하겠다고. 그저 아내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12년이 흘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하지만 어떻게 당신 없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12년 내내.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큰딸 지연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과장에서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워킹맘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둘째 준호는 판교에서 IT 회사를 다녔습니다. 야근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막내 수진이는 부산에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내려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년에 명절 때 2번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침대였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12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베개를 쓰다듬으며 일어났습니다.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큰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반찬은 대충 먹었습니다. 김치, 계란 후라이, 어제 남은 반찬.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밥이 이렇게 외로운 거였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녁은 더 힘들었습니다. TV를 켜놓고 먹었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옆에서 숨 쉬는 소리가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십니까? 네. 가족은요? 자식들이 있지만 다 멀리 삽니다. 의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면제를 드리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물어보니까요. 부인은요? 그러면 대답해야 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들어야 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 말들. 그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을 만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였습니다. 라면을 사려고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이 참치캔 뚜껑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손에 힘이 없어서. 아, 네. 저는 캔을 받아서 열어드렸습니다.
그분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동네 사세요? 네,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최근에 이사 왔어요. 혼자 사는데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네요. 혼자 산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안 계세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요. 순간 공감이 됐습니다. 같은 처지였습니다. 저도 아내를 10년 전에 잃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드시죠? 네, 힘듭니다. 우리는 그날 슈퍼 앞에서 30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자식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습니다. 헤어지면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슈퍼에서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그분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또 만났네요. 그러게요. 이번에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슈퍼 앞 벤치에서 종이컵 커피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마주치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게 기다려진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그분과 가까워질수록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것 같아. 밤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갔던 여행.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그분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한데 동시에 당신한테 미안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그날 새벽에 했던 말. 재혼해요. 내 눈치 보지 말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과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때로는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자주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도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좋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 그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정기적으로 만나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산책이라도? 그분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만났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만나는 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60대와 70대,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나이.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처음 사랑을 느끼는 청년처럼 떨렸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이 나이에도 사랑이라는 게 가능한 걸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들한테 말 안 하고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괜찮은 걸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민이에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혹시 자식분들이 반대하시면 어떡하죠? 그분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반대해도 저는 당신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그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기로.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오늘 말해야지 다짐했다가 막상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재혼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이해해줄까?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식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어른이잖아요. 왜 이렇게 자식들 눈치를 보는지. 그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아이들을 모두 불러야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아이들이 반대하면 포기해야 하나? 일주일 뒤 저는 새 아이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일요일 오후 2시에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응, 건강은 괜찮아. 그냥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직접 만나서 해야 할 것 같구나. 아빠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아픈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일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겠지 하지만 전화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내일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충격이 덜할까? 연습을 했습니다. 혼자서 나 재혼하려고 한다. 너무 직접적인가? 아빠가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너무 돌려 말하는 건가? 너희 엄마가 마지막에 재혼하라고 했었어. 엄마를 핑계로 대는 건가? 어떤 말도 맞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겨우 잠들었습니다. 2시간 뒤에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오전 내내 집을 청소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정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으려고 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5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그래, 들어와. 2시 정각, 세 아이가 모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아이들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들었는데 물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챘을 것입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막내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럼 무슨 얘기인데요? 저희 다 일요일인데 시간 내서 온 거잖아요. 둘째 준호가 약간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래 무뚝뚝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지금이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못할 것 같아. 입을 열었습니다. 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 재혼하려고 한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 아이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막내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15초. 침묵이 식탁을 짓눌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충격이 너무 컸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화났겠지. 당연하지. 엄마 돌아가신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큰딸 지연이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애들아.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둘째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야 말하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준호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외로운 줄 우리가 몰랐을 것 같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맨날 혼자 반찬 데워 먹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큰딸 지연이도 조용히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혹시라도 아빠가 누군가를 만나면 좋겠다고 세 형제끼리 얘기한 적도 있어요.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막내 수진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잘했다고 할걸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 눈치 보느라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목이 메었습니다. 너희가 반대하면 어쩌나 그것만 생각했어. 큰딸이 일어나서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 인생 좀 사세요. 우린 다 컸어요. 아빠가 의지할 사람 있어도 돼요. 울음이 멎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도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아빠, 물 드세요. 고맙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조금 풀렸습니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떤 분이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 만났어.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아이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야기 상대였어. 같은 처지니까. 그분도 배우자를 잃었거든. 5년 전에. 그래서요? 한 달에 한두 번 우연히 만났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됐어.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말을 이어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다려줬습니다. 6개월 전쯤 그분이 말했어. 자식들한테 말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 너희가 반대하면 포기하려고 했어.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왜 포기하려고 하세요? 너희가 너희 엄마를 생각하면 내가 재혼하는 게 배신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래. 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아빠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아빠는 혼자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네. 그래서 저희도 걱정했어요. 아빠가 12년 동안 혼자 계시는 거. 준호가 말을 받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한 번 아빠 집에 몰래 온 적 있어요. 뭐? 아빠가 안 계실 때 열쇠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봤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치밖에 없더라고요. 반찬도 없고 계란 몇 개하고 우유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탁 위에 편의점 도시락 용기가 쌓여 있었어요. 아빠가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드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명절 때 왔을 때도 느꼈어요. 아빠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각자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고. 아니야, 너희 탓이 아니야.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사는 거야. 당연한 거고.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그분 만나세요. 저희가 못 해드린 거 그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집에 남았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4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이가 치킨을 시켰습니다. 피자도 시켰습니다.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아빠, 드세요. 고맙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세야. 나보다 7살 어려. 자식분들은요? 아들 둘 있어. 서울하고 인천에 살아. 그분도 자식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직 못 하셨대. 나랑 비슷한 상황이야. 자식들 눈치 보느라.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똑같네요, 우리 아빠랑. 괜히 눈치 보시고. 그러게 서로 위로가 됐어.
같은 고민을 하니까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성격이 어떠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말이 많지는 않은데 하시는 말마다 깊이가 있어. 남편을 간병하시다가 보내셨대. 3년 동안 힘드셨겠네요. 그래. 그래서 나를 이해해 주더라. 배우자를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분이면 좋으시겠네요. 너희가 이해해줘서 고맙다. 아빠, 이해가 아니라 축하드리는 거예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12년이나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빠,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어. 너희 의견을 먼저 듣고 싶었어. 저희 의견은 찬성이에요. 빨리 하세요.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분도 자식분들한테 말씀하셔야 할 텐데. 그래. 다음 주에 말씀하신대. 혹시 그쪽 자식분들이 반대하시면요? 그럼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좋으시다면 끝까지 설득하세요. 그래야 할까? 네. 이번엔 아빠가 아빠 행복을 선택하세요. 아이들이 돌아가고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덜 무겁고 덜 외로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항상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나예요. 어머,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찬성했어요. 정말요? 네. 세 아이 모두. 그분이 울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도 다음 주에 자식들한테 말씀하신다고 했죠? 네, 떨려요. 선생님처럼 잘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을 거예요. 당신 자식들도 분명 이해할 거예요. 그럴까요? 네. 우리 같은 나이에 행복을 선택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그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혼자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작은 걱정들.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걸까? 아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내도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두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큰 방을 빌렸습니다. 제 자식 셋, 그분의 자식 둘, 그리고 우리 둘. 총 7명.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큰딸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큰아들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큰아들 민수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언제 결혼하실 계획이세요? 저와 그분은 서로를 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봄에 하시는 게 어때요? 날씨도 좋고. 봄이요? 네. 4월이나 5월쯤. 그분의 둘째 아들도 말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때가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럼 봄에 할까요? 네, 그렇게 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지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정말로. 고맙다, 애들아. 결혼식 한 달 전, 저는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년에 한 번씩 왔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머문 건 처음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 재혼해. 다음 달에. 목이 메었습니다. 12년이 걸렸어. 당신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데. 하지만 결국 못 배웠어. 혼자 사는 건 나한테 너무 힘들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당신 약속 지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 같은 사람이야. 따뜻하고 조용하고 깊이 있어. 당신처럼 나를 이해해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도 찬성했어.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하더라.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과 함께. 여보,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당신 걱정하지 않아도 돼. 누군가 옆에 있으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고마워, 여보. 날 보내줘서.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을 빌렸습니다. 저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주례는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분도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자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이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고맙다. 준호가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건배합시다. 두 분의 행복을 위해. 건배.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이제 외롭지 않겠죠? 네. 이제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72년을 살아왔지만 오늘이 진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오늘은 결혼 6개월 기념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그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응, 좋은 아침? 아침 먹어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12년 동안 혼자 먹었던 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밥, 같은 반찬이지만 맛이 달랐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뭐 할까요? 산책 갈까? 날씨 좋던데. 좋아요. 오후에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벤치, 여기서 처음 이야기 나눴죠? 그러게요. 2년 전이네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해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2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키우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12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할 용기, 다시 사랑할 용기, 행복해질 용기. 저는 오늘도 그 용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감사할 것입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에,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에,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듣고 가시다가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